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고성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송순, 호남의 자연에서 길을 묻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채워보려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호남의 고전문학을 다룰 때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되는 인물이죠. 면왕 송순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과 그 시절을 대하는 모습은 어떠했는지, 이를 바탕으로 송순의 대표 작품이죠. 가사 면왕정가를 살펴보며 그 안에 담긴 의미들과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송순은 누정을 문화 공간으로 삼아서 문학 활동을 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배경으로 제작한 그의 작품은 지금까지도 그 미적 가치와 예술적 위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순이 그렸던 자연은 무엇이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그가 사림이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송순이 활동했던 16세기 문학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요, 바로 사림이라는 계층이 중요한 작자층으로 대두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성리학적 사유체계를 사상적 기반으로 삼아서 자연 안에서 참된 것, 즉 리를 추구하며 인간의 도덕적 심성을 작품 안에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16세기 후반은 사화와 당쟁의 후유증에 시달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화의 참상을 경험한 사림에게 자연은 무엇보다도 수신을 위한 은거지로 이해되었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들에게 자연은 그들이 겪는 현실의 정치 세계로 대변되는 세속과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존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림에게 자연이란 그 자체로 어지러운 현실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상향이라는 것입니다. 면왕정가를 지었던 송순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송순은 16세기 초부터 16세기 중후반에 이르기까지 약 50여 년에 걸친 기간 동안 관직 생활을 했습니다. 어쩐지 이 사람 너무 편하게 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그 역시도 몇 번의 파직과 유배를 경험합니다. 또 기묘사화와 을사사화를 겪은 당시에 지은 시에서는 현실에 대한 불편한 인식이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기묘사화와 을사사화에 관련한 그의 작품을 보실까요? 기묘사화 당시 살인파의 개혁이 물거품이 된 후에 암담한 현실을 날은 저물고 달은 아직 돋지 않은 것으로 표현하며 산천의 기운이 가라앉아 그 속에서 홀로 마음 아파하는 화자 자신을 노래했습니다. 다음은 을사사화 때 당시 많은 동료와 후배들이 사건에 연루되어 화를 당하는 것을 보고 지은 시 상춘가입니다. 선비들이 을사사화를 겪으며 죽어나가는 모습을 꽃이 져 흩날리는 것으로 표현하며 그 이유는 바람 때문이지 꽃의 탓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찾아온 희짓는 봄은 사화 이후에 기득권을 잡은 집권 세력이 판을 치는 어수선한 현실을 비유한 것이죠. 이 두 작품 모두 시 안에 중상의 뜻이 있다는 이유로 송순은 큰 화를 당할 뻔합니다. 비록 송순의 관직 생활이 비교적 평탄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당시는 사화가 빈번했다는 점, 그리고 송순 자신도 사림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수차례에 걸쳐 낙향하기를 청했다는 기록은 그에게 정치 현실이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의 생애를 바탕으로 이제 면왕정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작품에서 송순은 자신의 근원적인 이상과 의미를 응축하여 보여줍니다. 작품이라는 것은 작가의 특정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작가가 경험하고 학습해온 모든 것들이 녹아있는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면왕정가의 도입부입니다. 무등산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떨쳐버리고 나와 재월봉이 되었거늘 넓은 들판에 7굽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펼쳐놓은 듯한 굽이진 능선들 중
늙은 용이 선잠에서 깨어나 머리를 얹어 놓은 것처럼 생긴 널찍한 바위 위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헤치고 정자를 앉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자의 지붕이 푸른색이었나 봅니다. 마치 그 모습이 구름을 탄 청하기, 파란 하기, 천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펼친 듯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눈치채셨나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정자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면왕정가의 면왕정입니다. 면왕정의 면왕은 한자 그대로 보면 먼저 힘쓸 면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구부리다 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앙은 우러를 앙자로 굽어보고 우러러보는 정자입니다. 송순애시 면왕정 삼문가에서 굽어보니 땅이요 우러르니 하늘이라 그 사이에 정자 있어 흥치가 호연하다 라고 말하면서 확실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말은 맹자의 진심장에서 나오는 군자의 세 가지의 즐거움이죠. 군자 삼락 중에서 일학에 속하는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구보보와 인간에게 부끄럽지 않다라는 구절에서 비롯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자연과 합의를 이루어 그 속에서 부끄럽지 않게 평생을 살고자 했던 송순 자신의 바람과 맞물려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부끄럽지 않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부끄러워했고 어떠한 부끄러움에서 자유롭고자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끄럽지 않다. 어떨 때 부끄러움을 느끼시고 또 어떨 때 부끄러움에서 벗어나 당당하십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부끄러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무단횡단을 했다?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해서 용돈을 탄 후에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것은 부끄러움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미안함 혹은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요소를 추가해 볼까요? 무단횡단을 열심히 하고 난 후에 걸리지 않았어. 오늘 또 잘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 순간 앞을 보니 눈이 땡그레진 유치원 어린아이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주 사소한 예로 살펴보았지만 부끄럽다는 것은 내가 꿈꿔왔던 이상으로 삼았던 온전한 나라는 정체성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자신의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균열이 가기 시작할 때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송수는 그러한 감정에서 벗어난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려 했죠. 그리고 그 삶을 면왕정이라는 누정에서 영위하며 면왕정가의 고스란히 담아낸 것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삶, 작품 안에서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왕정에서 내려다 보이는 넓은 들에는 옥천산과 용천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쌍용, 그러니까 두 마리의 용이 몸을 뒤트는 듯, 긴 비단을 펼쳐놓은 듯, 달리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하고 물 따라 펼쳐진 모래사장은 눈같이 펼쳐져 있거늘 기러기는 노화, 즉 갈대를 사이에 두고 날아다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고개를 들어 시선을 멀리하니 넓은 길밖 긴 하늘 아래에 둘려 있어 산인지 병풍인지 그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호남의 명산들이 등장해 반가운데요. 추월산을 비롯해 용구산, 병풍산이라고도 하죠.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 등이 높은 듯 낮은 듯 끊어진 듯 이어진 듯 펼쳐놓아 현실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면왕정가는 사계절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한 계절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하는 계절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아름다운 시간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봄의 풍경입니다.
흰 구름, 안개, 노을, 아지랑이가 바위와 골짜기를 집으로 삼아두고 나왔다 들어갔다 아양을 구는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풍경은 그냥 산을 배경으로 구름과 안개와 노을과 아지랑이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송순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마치 아양을 떠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자기 자신이 느끼기에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자신의 감정을 투영시키는 거죠. 바로 감정이입을 한 것입니다. 오르고 내리고 장공에 떠나가고 광야에 건너가고 푸르렀다 붉었다 옅었다가 짙었다가 석양과 섞여 가랑비까지 뿌리는구나 라고 봄의 풍경이 끝맺음을 맺습니다. 다음 여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마를 재촉해 타고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갈 때 녹양에 우는 꾀꼬리가 교태겨워 하는구나. 새가 우는 것은 슬퍼서 우는 것일 수도 있고 즐거워서 지저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가는 여기에서 교태겨워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아까 아양 떠는 것 같이 보였던 봄의 풍경을 이 여름의 풍경에서도 느끼고 정말 좋았던 감정을 다시 이입시키는 것이죠. 쉴 사이 없는데 길이나 전할까. 다만 지팡이가 다 무디어 가노라. 짧아져 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을 즐기느라 돌아다녀서이겠죠. 술이 익어가니 벗이라고 없을 소냐. 불고 타고 켜고 흔들고 온갖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 근심이 있겠으며 시름이라 붙어있으랴. 근심, 시름 모두 없다는 뜻입니다. 누웠다가 앉았다가 구부렸다가 젖혔다가 읊었다가 휘파람을 불었다가 실컷 놀거니 천지도 넓고 넓고 일월도 한가하다. 희황. 여기서 희황은 태평성대를 이야기하는데요. 태평성대를 몰랐는데 지금이야말로 태평성대로구나. 신선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이 몸이야말로 신선이구나. 강산풍어를 거느리고 내 평생을 다 누리면 풍류의 대가라고 이야기하죠. 이태백이 살아온다 한들 호탕한 마음이야 이에 더할 소냐. 내가 이태백보다 더 즐겁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평성대, 신선, 이태백 이 세 가지 모두 다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몸이 이러는 것도 임금의 은혜이다. 이 시대의 사대부들이 지었던 가사작품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가사작품 말미에는 항상 이 몸이 이러는 것도 임금의 은혜이다 라는 구절을 반드시 붙이는 게 공식이었죠. 지금까지 송순의 면왕정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사작품은 기본적으로 면왕정을 배경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자면 무등산을 아우르는 우리 호남의 자연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장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험이 이루어지고 조직되는 공간입니다. 경험이 인간의 인식과 관념에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면 특정한 공간에서 형성된 경험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그러한 영향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특정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연쇄작용이 일어난다는 논의가 가능해집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일상적인 자연이라는 공간이 송순이라는 인물이 한 개인의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목표를 담아 면왕정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지표면의 일상적인, 일반적인 공간에서 한 개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장소로 탈바꿈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과 장소는 쉽게 말해서 고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라는 도시가 사라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그저 지도상에서 한 지역이 사라진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나 이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한 세계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경험일 것입니다. 송순에게 있어서 면왕정 또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송순이 일생을 두고 고민하고 바랐던 그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우리 호남의 땅 면왕정에서 찾으려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고성혜였습니다.